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딸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30년이 넘었네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한 사람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혼사를 앞둔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면서 미처 제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대체 제가 그날 알게 된 사연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아 보려 합니다. 그날 저는 새벽같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혼자 힘으로 어렵게 키운 딸아이의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이었죠. 동이 트려면 아직 한참 멀어 창밖은 어둑했습니다. 저는 누가 이 시간에 찾아왔나 싶어 부스스 몸을 일으켰네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마치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문을 부서져라 두드려대더군요. 누구세요? 저는 잠옷 위에 겉옷만 걸친 채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다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어요. 너무나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기 때문이죠. 새벽부터 다급한 손길로 제 단잠을 깨운 사람은 다름 아닌 안사돈, 그러니까 저희 딸의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대문을 열어젖히며 물었어요. 사부인? 아니, 이 새벽에 어쩐 일이세요?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무슨 일로 이 꼭두 새벽에 예고도 없이 찾아왔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분의 행색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도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런 뜻밖의 모습으로 찾아온 예비사돈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사부인, 놀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러더니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일단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손을 뻗자 사돈의 몸에서 한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손이 어찌나 차가운지 밖에서 한참을 떨었던 모양이더군요. 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몸이 꽁꽁 얼었나 봐요.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몸을 돌리려 하자 사돈이 제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물은 됐어요. 사부인, 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어요. 네? 무슨 부탁인데 이렇게 새벽부터... 제 말을 들은 사돈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술을 깨물며 어렵사리 말을 꺼냈습니다. 사부인, 결혼식 한 번만 미뤄주세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새벽같이 찾아와서 얼토당토 않는 부탁을 하니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식을 미뤄요? 네, 제발 며칠만이라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저희 애가 무슨 실수라도 했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애가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유는 묻지 마시고. 사부인, 시기 내일이에요. 내일. 청첩장도 다 돌렸고 멀리서 올 손님들은 벌써 길 나서려고 마음의 준비 다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와서 식을 미루다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만 들썩이며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사정이 어떻든 이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순 없어요. 뭐라고요? 저도 압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부탁인지. 하지만 사부인, 사정이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사정이라뇨?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눈앞에 닥친 혼사를 그것도 하루 앞두고 미루자는 거예요? 양가 손님들 다 초대해놓고. 사부인, 이건 두 집안 다 망신당하는 일이에요. 저는 기가 막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기분 좋게 사돈을 맺으려던 사이인데 식전날 새벽같이 찾아와 결혼을 미루자니 화딱지가 치밀더군요. 아들이 좋다고 하니 덜컥 결혼을 허락해놓고 막상 예식이 다가오자 제 딸이 맞닥잖아 트집을 잡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당연히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죠.
사부인,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우리 수진이가 마음에 안 차세요? 아니면 저희 형편이 너무 변변치 못해서 안 되겠다 싶으세요? 그런 거라면 차라리 진작 말씀해 주셨어야죠. 이렇게 예식날 다 와서 사람 애간장을 태우지 마시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수진이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애죠. 그런 게 아니라... 상대는 펄쩍 뛰며 손사래를 치더니 진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그럼 대체 뭐예요? 왜 이유도 말씀을 못하시고 무작정 결혼을 미루자고만 하시는 거냐고요? 이런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애들 혼사는 예정대로 치를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못을 받고 더는 이유를 들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갑자기 제 옷자락을 붙들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사부인, 잠깐만요. 제발 이걸 한번 보고 나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걸 보시면 사부인 생각도 달라지실 거예요. 그러더니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니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어요. 어찌나 오래됐는지 가장자리가 닳고 색이 누렇게 변한 손때 묻은 사진이었죠. 한눈에 봐도 꽤 세월이 흐른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어요. 이게 뭔데요? 도대체 무슨... 저는 못마땅한 얼굴로 사진을 받아든 채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속에서는 한 여자가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저 어디서나 볼 법한 흔한 사진이었죠. 저는 맥이 풀리는 것 같아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이런 사진을 저한테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부인, 그러지 말고 사진을 좀 자세히 봐주세요. 네? 간절하게 말하는 상대를 보며 전 할 수 없이 다시 고개를 숙여 사진에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곱상한 얼굴이었어요.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긴 모습이 수수하면서도 평범한 인상이었습니다. 그 품에 안긴 아이는 돌이나 되었을까 통통하고 발그레한 볼을 가졌는데 어딘가 낯이 익은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역시 그 사진과 제 딸의 결혼이 어떤 연관이 있는진 모르겠더군요. 그저 가족의 단란한 한때를 담은 사진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사돈이 절 바라보고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어요. 천천히 보세요, 사부인. 그 사진을 한 사람 한 사람 잘 보세요. 특히 그 여자 옆에 서 있는 남자를요. 사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파고들자 그제야 제 시선이 사진 속 남자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날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죠. 어찌나 놀랐는지 그대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네요. 사돈이 내민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남자가 30년 전 만삭의 저를 두고 집을 나간 남편, 바로 제 딸 수진이의 친부였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며 편지 한 장만 화장대에 던져놓고 훌쩍 떠나버린 남자. 뱃속에 자기 핏줄을 품은 마누라를 두고도 바람을 피우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가족을 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애아빠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객지에서 쓸쓸히 죽었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죠. 너무나도 미운 나머지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저는 장례식장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맺힌 한이 너무 깊어서 죽었다는 말을 들어도 도무지 용서되지 않았거든요. 그 뒤로도 어린 딸아이 손을 잡고 그 험한 세월을 건너오는 동안 저는 그 사람을 수천 번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빛바랜 사진 속에서 낯선 여자와 어린아이 옆에 나란히 서서 밝은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환한 웃음이 어쩐지 더 가슴을 후벼 파는 기분이더군요.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지만 입술만 달싹거릴 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걱정되는지 사돈이 팔을 잡으며 입을 열었죠. 사부인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저는 그 손길을 뿌리치듯 상대에게 사진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 이 사진 속의 남자를 사부인이 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 물음에 핏기 없는 사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사부인, 그러니까 사부인도 이 사람을 알아보시는 거죠? 정말로요? 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죠.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아보다니요? 그럼 사부인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신다는 거예요? 한데 그런 제 물음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돈이 갑자기 더욱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가 어쩐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놀라거나 당황한 울음이 아니라 무언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어떤 진실을 품고 있는 울음이었어요. 저는 점점 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음 날이면 두 집안이 사돈을 맺는 경사스러운 날인데 하필 그 전날 새벽에 죽은 남편의 사진을 들고 사돈이 울먹이며 찾아오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지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는 기분이었죠. 어떤 짐작도 어떤 예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밑이 꺼지는 듯한 아득함만이 저를 짓눌렀네요. 그때 정신없는 저를 향해 사돈이 이런 말을 꺼냈어요. 사부인, 제발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제가 왜 결혼식을 미뤄달라고 하는지, 왜 이 사진을 들고 새벽부터 달려왔는지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야 하니까요. 이 얘기 들으시면 사부인도 지금 제 심정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눈 속에는 단순한 변덕이나 투정이 아닌 무언가 절박한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상대의 모습에 제 가슴이 한 번 더 철렁했어요.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너진 얼굴을 하려면 보통 사연으로는 안 될 텐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하는 생각이 스쳤죠. 가슴 한 구석에서 서늘하고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진을 든 손에서 점점 감각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희끄물에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사진을 손에 꼭 쥔 채 물었습니다. 사부인, 이제 그만 말씀해 주세요. 사진 속 이 여자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사부인이 이 사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돈은 한참을 흐느끼다가 젖은 눈으로 사진 속 여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더군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이 여자가 제 사촌 언니예요. 어릴 적 친자매처럼 자란 사이였어요. 저는 그 말에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 옆에서 아이를 안고 웃던 여자가 바로 사돈의 사촌 언니라니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촌 언니요? 그럼 사돈의 사촌 언니가... 저는 차마 말을 다 잇지 못하고 가슴속에서 30년 동안 묵혀온 원한이 다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짐작이 갔거든요. 제 남편을 꼬여내 가정을 박살낸 여자이자 만삭의 저를 버리게 만든 장본인이 틀림없었죠. 저는 사진을 쥔 손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그 여자군요. 멀쩡히 가정 있는 남자랑 바람나서 임신한 마누라를 버리게 만든 그 상간녀가 바로 사부인 사촌 언니였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여자 지금 어디 있어요? 남의 가정 파탄내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 면상 한번 봐야겠네요. 저는 당장 그 여자를 찾아내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다 쏟아낼 기세로 사돈을 몰아붙였습니다. 어디 있는지 말씀하세요, 사부인. 사촌 언니라면 어디 사는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가서 따져 물어야겠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남의 가정을 그렇게 짓밟았는지, 염치라는 걸 아는 화상인지 그 입으로 직접 한번 들어야겠어요. 하지만 사돈은 고개를 떨구며 더욱 서럽게 울었어요. 사부인, 그게 언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예상치 못한 사돈의 말에 저는 미간을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네? 죽었다고요? 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세상 등진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맥이 탁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는데 정작 화풀이할 대상이 둘 다 사라졌다는 사실에 김이 빠지는 동시에 한편으론 알 수 없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멱살 잡고 싶던 남편이 객사한 뒤
그 상간녀의 존재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랜 세월 답답함을 안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야 남편의 외도 상대의 정체를 알게 됐는데 그 상간녀마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그럼 평생 풀지 못한 제 가슴의 한은 누가 풀어준단 말인가요? 괜히 간신히 잊고 있던 지난날의 아픔만 되새김질한 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기분이었죠. 저는 여자가 죽었다는 사돈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사부인, 그게 정말이에요? 도대체 왜, 언제 죽었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그런 제 말에 사돈은 큰 결심을 한 듯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언니랑 저는 한 동네에서 자랐어요. 둘 다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고 양친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친자매보다 더 가깝게 지냈죠. 근데 제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면서 서울로 이사도 오고 살기 바빠 언니랑 왕래가 뜸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아예 연락이 뚝 끊겨버렸죠. 궁금해서 몇 번 연락해보긴 했지만 집 전화번호도 바뀌고 도통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언니가 어디서든 잘 살 거라고만 생각했죠. 사돈은 예전 일이 떠오르는지 한숨을 쉬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던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랑 연락하고 지내던 고향 친구한테 물어물어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있는 곳으로 한번 와줄 수 없겠냐고 하는데 목소리가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갔더니 세상에, 언니가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암인데 이미 손 쓸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 말을 듣다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 여자를 향한 미움과는 별개로 사돈이 풀어놓는 이야기에 자꾸만 귀 기울이게 됐거든요. 언니 곁에는 어린 사내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겨우 서너 살이나 됐을까 싶은 애였죠. 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숨을 헐떡이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죽으면 그 아이를 부탁한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 천지에 그 애를 맡길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마 하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싫다고 할 순 없잖아요. 저는 설마설마하며 불안한 마음을 간신히 누르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겠다고 하셨다는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사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틀 더 어렵게 버티다가 결국 언니가 눈을 감았어요. 다른 가족이 없어서 장례도 제가 단촐하게 치렀고요. 그럼 아이 아버지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게 죽기 전까지 한마디도 없었어요. 누구 아이냐고 그렇게 물어도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캐묻지 못하고 차마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고만 짐작했어요. 그러다 언니 떠나고 나서 애찜도 챙기고 유품도 정리할 겸 언니가 살던 단칸방에 찾아갔는데 낡은 상자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지금 사부인이 들고 계신 그 사진이에요. 저는 멍하게 고개를 숙여 제 손안의 사진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종이 위에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남녀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단란한 가족으로 보였습니다. 역시나 사돈의 생각도 같았는지 이런 말을 이어갔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전 직감했어요. 사진 속 남자가 아이의 아버지구나.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을 소중하게 간직해뒀어요. 언젠가 아이가 크면 친부모의 존재에 대해 알려줘야 할 날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말을 하며 사돈은 연신 눈가를 훔쳤지만 제 가슴에는 폭풍이 일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거든요. 저는 더듬거리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 말을 꺼냈어요. 사부인, 그럼 설마 사부인이 맡았다는 그 애가... 그러자 사돈은 저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랑 남편은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애가 없었거든요. 병원에도 가보고 한약도 먹었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약속한 대로 제가 아이를 데려다가 친자식처럼 키웠어요. 그리고 그 애가 사부인도 예상하시는 것처럼 저희 아들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그만 입을 틀어막았고 사돈은 무너져 내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 애들 결혼 날짜가 잡히고 나서 전 줄곧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애가 새 가정을 꾸리기 전에 친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한 번쯤은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니 언젠가는 출생의 비밀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 몰래 사람을 시켜서 그 사진 속 남자를 수소문했어요. 남자가 분명히 아이 아버지라고 확신하고 흥신소 같은 데 부탁을 한 거죠. 흥신소요? 네. 그 당시 언니가 살던 주소랑 언니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주고 그 남자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분명히 제 아들의 친부라고,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친부의 존재를 알아놨다가 기회를 봐서 알려주려고요. 그런데 그 흥신소에서 중간 보고를 하겠다고 이틀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요? 뭐라고 하던가요? 사진 속 남자의 신원을 알아냈다고 했는데 글쎄 그 남자가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본처와 아이가 있었는데 여자 문제로 집을 나와 따로 살다가 남자가 세상을 떠나서. 그 얘기를 듣던 저는 점점 숨통이 조여오는 기분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돈의 마지막 말에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그 사진 속 남자의 딸이 저희 애와 결혼을 앞둔 수진이라는 거예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슨 뜻인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사돈이 키운 아들의 친아버지와 제 딸 수진이의 아버지가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말이었죠. 저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입 밖에 내기조차 무서운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부인, 그럼 우리 애들이... 사돈은 눈물이 가득 담긴 눈으로 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두 아이가 한 아버지를 둔 배다른 남매가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끔찍한 진실에 들고 있던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바로 다음 날 결혼을 앞둔 아이들이 어쩌면 피를 나는 남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부정했지만 사돈은 절망에 잠긴 얼굴로 말을 이었죠. 당연히 저도 아니길 너무나 간절히 빌었지만 이 사진과 지금까지 밝혀진 일만 놓고 보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결혼 날짜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제가 혹시나 하고 두 아이 몰래 유전자 검사를 맡겼어요. 네? 유전자 검사요? 저는 눈물을 흘리다 말고 사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돈이 고개를 끄덕이며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네, 두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잖아요. 아무리 정황상 수진이 아버지랑 제 사촌 언니가 불륜을 저지른 게 맞는 것 같아도 과학적으로 확인은 해봐야죠. 흥신소 사장이 그러는데 부모가 없어도 형제나 남매 간의 혈육관계가 성립하는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아이한테 밥을 해준다고 집에 불러서 매운 음식을 먹이고 고춧가루랑 냄새 때문에 양치해야 한다고 칫솔을 줬어요. 그래서요. 결과는요? 그게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기 당장 내일이잖아요. 이런 상태로 그냥 두 아이를 결혼시킬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사부인. 그래서 이렇게 다급하게... 네, 사부인. 정말 만에 하나라도 결혼식까지 치른 후에 두 아이가 남매로 밝혀지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며칠만이라도 식을 꼭 미뤄야 해요. 아이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이틀간 지옥에 사는 기분으로 지내다 결국 사부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말하던 사돈은 제 두 손을 부여잡고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0년 전 절 버리고 떠난 그 남자가 죽어서까지 딸의 앞길을 가로막는구나 싶어 분하고 또 기가 막혔죠. 남편도 없이 딸 하나 곱게 키우기 위해 아등바등 버텨오던 세월이 머릿속에 스치며 우라통이 치밀었습니다. 그토록 곱게 키운 딸아이의 혼사가 남편 때문에 하루아침에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버린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건 남편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두 아이의 결혼을 막느냐는 것이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니 어떻게든 결혼식을 말려야 하는데 이 사실을 딸한테 알린다면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르는 척 식을 치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해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새 창밖은 환하게 밝아 있었어요. 하루만 지나면 바로 결혼식인데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돌려 사돈을 바라보니 간절한 눈으로 두 손을 맞잡고 절 바라보더군요. 며칠간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며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어. 눈 뜨고 두 아이를 그냥 결혼시킬 수도 없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려면 지금이라도 이 결혼을 막아야 해. 결혼식 당일에 식장이 아수라장이 되는 것보다야 오늘 결정하는 게 나을 거야. 그래서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당사자인 딸에게 결혼을 미루기로 했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에도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저도 모르게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어요. 새 신부가 될 날을 하루 앞둔 아이에게 어떻게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야 한단 말인지,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있을 수도 없으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화기를 통해 아직 잠이 덜 깬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엄마, 아침부터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딸의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목이 메어 한참 말을 잇지 못하겠더군요. 사돈은 옆에서 숨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누르며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지금 하는 말 놀라지 말고 들어. 저기 결혼식을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놀라지 말라는 제 말이 무색하게 딸의 목소린 대번에 커졌습니다. 뭐? 결혼식을 미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식이 내일인데. 딸아이의 목소리에서 잠기운이 싹 가신 것 같았어요. 저는 차마 예비사위와 딸이 비극적인 출생의 비밀을 가진 사이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더듬더듬 말을 돌렸습니다. 그게 사정이 좀 생겼어.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일단 식을 조금만 미루는 걸로. 엄마, 도대체 무슨 사정인데 식을 미뤄?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딸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저는 그 절박함이 의아하면서도 어떻게든 아이를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일단 엄마 말을 듣고. 하지만 딸은 제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고백으로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엄마, 나 사실 임신했단 말이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한마디에 전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어요. 뭐라고? 임신이라고? 나 벌써 3개월이야. 그래서 결혼식을 미루면 안 돼. 지금 미루면 언제 또 식장 잡게 될지 모르고 그럼 배 더 불러오기 전에 식 올리기 힘들단 말이야. 엄마, 제발 부탁이야. 무슨 사정인진 몰라도 그건 절대 안 돼. 저는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사돈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제가 그대로 말이 없자 당황한 듯한 딸이 저를 애타게 부르더군요. 엄마! 엄마! 놀랐지? 미안해. 수진아, 너 그걸 왜 이제야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임신을 했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제가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건넨 말에 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괜히 미리 알면 엄마가 걱정할까봐 식 올리고 나서 차차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그런 소리라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잖아. 저는 그때 하늘이 노래진다는 게 어떤 말인지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두 아이가 남매일지도 모르는 판에 아이가 생겼다니 너무나 가혹한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 온몸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죠. 수진아, 너 진짜 그게 사실이야? 정말로 애가 생겼어? 엄마 미안해.
근데 우리 곧 결혼할 거고 사람들 인식도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 요즘은 난임 부부도 많은데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축하해줘요. 하지만 저는 너무 정신이 없어 그런 딸의 말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몇 마디 한 뒤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제정신으로 딸아이와 통화를 이어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자칫 잘못 말을 꺼냈다가는 임신한 아이가 충격받을 소리만 짓거릴 것 같았어요. 그런 저를 본 사돈 역시 허옇게 질린 얼굴로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임신이라니 세상에,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부인? 그러게 말이에요. 이걸 어쩌면 좋아요. 두 애가 남매일지도 모르는데 둘 사이에 벌써 아이가 들어섰다니. 저와 사돈은 한동안 말문이 막힌 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그 공간을 숨막히게 짓눌렀죠. 두 아이가 정말 남매라면 이 끔찍한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평생 지지은 것 없이 착하게만 살아온 딸이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운명에 휘말리게 됐는지 다 그 못된 아비 탓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승이라도 쫓아가 죽은 사람을 다시 이승으로 끌고 와 줄이라도 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사도는 그런 저를 보며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부인, 이제 어쩌면 좋아요? 임신했으니 식을 미룰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결혼을 시킬 수도 없고요. 사돈이 무너지듯 말했지만 저 역시 어떤 해답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어지럽게 맴돌기만 했죠. 차라리 검사 결과가 빨리 나와서 어떻게든 결판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만에 하나 정말 끔찍한 상황이 확인된다면 모든 게 끝장이라는 생각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만약 두 아이를 떼어놓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쩌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부처님, 하느님. 두 아이가 남매가 아니라는 것만 밝혀진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떠난 남편도 더는 원망하지 않을게요. 지난 과거는 다 잊고 앞으로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한참 이런 생각을 하다 혼자 눈물을 쏟았어요. 두 아이를 떼어놓자니 뱃속에 아이가 걸리고 그냥 두자니 남매라는 천륜이 걸렸습니다. 어느 길로 가도 지옥이라는 건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문득 사돈을 바라보니 사돈도 저와 같은 마음인지 두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부인, 우리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일단 그 흥신소에 다시 전화를 넣어봐요. 검사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조금이라도 앞당길 순 없는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했어요. 사돈도 그제야 정신이 드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당장 연락해 볼게요. 사정사정해서라도 결과를 빨리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사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흥신소가 문을 열 시간이 아닌지 아무 소식이 없었죠. 그래도 그냥 앉아있다가는 미칠 것 같아 신호음만 울리는 전화기를 붙들고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돈과 제 얼굴은 점점 굳어갔죠. 유약한 사돈은 아예 제 팔에 매달려 기절할 듯한 얼굴을 하고 말했어요. 한바다요. 어떡하죠, 사부인? 조금만 기다려봐요. 출근 시간 되면 연락이 닿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마음 단단히 먹고 버텨야 해요. 우리가 여기서 정신 놓으면 그 불쌍한 애들은 어떻게 지키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 역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1분 1초가 1시간처럼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사돈은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 행여 벨이 울릴까봐 한순간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네요. 저는 사돈을 다독였지만 정작 제 마음은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식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검사 결과는 감감무소식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순간이었죠.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정말 남매끼리 부부의 연을 맺는 천벌받을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아이까지 세상에 나온다면 그 죄를 다 어떻게 감당할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때 사돈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차라리 지금이라도 두 애를 불러서 사실대로 말하는 건 어떨까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일단 결혼식을 막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고 싶은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사돈과 저는 죽을 맛이었죠. 단언컨대 그날이 제 평생에서 가장 길고도 끔찍한 하루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피가 마르는 기분으로 머리를 감싸고 고민할 때 마침내 사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은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며 말했어요. 여보세요? 네, 접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도저히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요. 시기 내일인데. 그때 사돈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 용수철처럼 소파에서 튀어올라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사돈은 전화기를 두 손으로 꼭 움켜쥔 채 거의 매달리듯 물었죠. 저는 그 옆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돈의 입만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 짧은 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이어가던 사돈의 표정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어요.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던 얼굴이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멍해지더니 이내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 두 아이가... 진짜요? 저는 알 수 없는 두 사람의 대화를 도저히 가만히 앉아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해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계속 기다리지 못하고 통화 중인 사돈의 팔을 잡아 끌며 물었습니다. 사부인, 뭐래요? 우리 애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돈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사돈의 반응을 본 저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요? 결국 남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하지만 그때 사돈이 천둥이라도 치는 듯 커다란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며 외치더군요. 사부인, 남매가 아니래요. 두 아이는 아무 혈연관계가 없대요. 유전자 검사 결과 두 사람 사이에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남남이라고 나왔답니다. 그러고는 전화기를 손에 든 채 저를 와락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여 휘청거리며 강제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참았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왔죠. 살았다. 우리 애들이 살았어. 그 생각밖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사돈은 그날 생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사돈과 손을 맞잡고 하늘과 사방에 대고 미친 듯이 중얼거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처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돈도 제 손을 붙잡고 한참 어깨를 들썩이며 울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이제 살았어요. 두 애가 살았어요. 저는 이 일로 평생 그 불쌍한 애들이 하늘 안고 살아가게 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전 그런 사돈의 손등을 두드리며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사부인. 그래도 우리가 죄짓고는 안 살았나 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죽다 살아난 기분이 이런 걸까요? 그런데 그때까지 사돈의 전화는 끊어지지 않고 있었고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힌 사돈이 다시 흥신소 직원과 통화를 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니 문득 의문이 들었던 제가 전화를 끊은 사돈을 향해 물었네요. 사부인, 근데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진 속 남자는 수진이 아버지가 분명한데 옆에 있던 여자가 낳은 애는 그 인간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자세한 얘긴 만나서 하자니까 얼른 채비하고 우리 나가서 들어봐요. 지금 흥신소 사장이 이 근처 카페로 와주기로 했어요. 뭔가 복잡한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아한 마음을 안고 사돈이 이끄는 카페로 나가 그 사진 속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직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놀라운 얘기를 털어놓더군요. 그 사진 속 남자는 사모님이 키우신 아들의 생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사돈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 물었어요. 네?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 아이까지 데리고 왜 그런 사진을 찍었을까요? 사돈이 어리둥절해서 묻는 말에 흥신소 직원이 담담한 말투로 대답했죠. 그 남자분은 아이 생부의 직장 동료였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날이 아이의 돌이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변변한 돌잔치는 못하고 단칸방에 친한 직장 동료 몇 사람만 불러서 조촐하게 돌상을 차렸던 거죠. 그날 축하해주러 온 동료 중 한 사람이 바로 그 사진 속 남자분이었는데 우연히 아이 곁에 나란히 서 있다가 사진에 찍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한 가족처럼 보였던 거죠. 제가 어제 지방까지 내려가서 어렵게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 중 한 명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번엔 제가 직접 나서서 되물었어요. 직장 동료요? 그럼 그 인간, 아니 사진에 있던 남자가 그 아이 엄마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이였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그 사진 속 여자분도 불륜으로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아이 생부의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해서 혼인신고도 못하고 아이만 낳은 키우다 남자에게 버림받고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겁니다. 흥신소 직원의 말에 사돈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언니가 애 아빠한테 버려졌다는 말이에요? 네. 당시 남자는 명문대 출신의 잘나가는 집 아들이었다네요. 그런데 부모 형제 없는 여자와 애까지 낳고 살다 집안의 반대로 울산까지 내려가 숨어 살았던 모양이에요. 남자가 거기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다시 본가로 가버렸다더군요. 아마 힘든 생활에 금방 질린 게 아닌가 싶네요. 아니 어떻게 그런 못된 남자가 다 있어요? 우리 언니는 그렇다 치고 자기 핏줄까지 모른 척하다니. 그 남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그 남자는 나중에 본가로 돌아가 집안에서 맺어준 여자랑 정식으로 결혼했다고 소문이 났다던데 자세한 내용까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생보에 대해서 더 조사를... 그러자 사돈이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됐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생부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었던 건 혹시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진 게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멀쩡하게 자기 아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 자식을 버린 남자를 일부러 찾아 저희 아들에게 상처 주고 싶진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돈의 어깨를 두드려 줬습니다. 저도 그 선택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부 없이도 저희 예비사위는 훌륭한 사돈 어른들 밑에서 너무나 바르고 건실한 청년으로 잘 자랐으니까요. 괜히 모르고 살던 상처를 들춰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그날 사돈이 가져온 사진에 얽힌 오해와 진실은 밝혀졌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의문이 남았습니다. 대체 제 남편은 그날 왜 거기 있었던 걸까요?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며 절 버리고 떠난 사람이 어쩌다 울산까지 내려가 조선소에 다니다 동료 아들의 돌잔치에 끼어 사진을 찍게 됐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흥신소 직원에게 그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시기에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저기, 그럼 조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 사진에 있던 남자에 대해서 뭐 알게 되신 게 없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상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 네. 원래 처음에 조사를 시작한 게 그 사진 속 남자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 남자분은 부인과 아이를 버리고 떠난 뒤 상간녀에게 가진 돈을 다 털리고 버림받았답니다. 여자가 상습적으로 남자들의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꽃뱀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네? 꽃뱀이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 여자한테 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데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떠났다는 죄책감 때문에 차마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객지를 떠돌다가 울산의 조선소에 흘러들어 망리라며 지내게 된 거죠. 어쩌다 그 멀리까지...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거기서 사진 속 아이 생부와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증언해준 직장 동료와도 친해져 술 마시고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면서 넋두리했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러 아이와 부인도 못 보고 산다며 매번 눈물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서울에 볼 일이 있다면서 다녀오다 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한 거죠.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0년이 넘게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인데
저희를 버리고 떠나 외롭게 살다 떠났다는 말을 들으니 쌤통이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시려오더라고요. 그런 기막힌 사연을 전해 들은 뒤 사돈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지만 전 그날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힘들게 보낸 하루가 다행히 별탈 없이 마무리되고 딸이 무사히 결혼할 수 있음이 더없이 감사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소식에는 마음이 착잡했죠. 저는 30년이 넘도록 남편이 상간녀와 멀쩡히 살다가 사고를 당해 떠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몇 시간 후면 딸이 예정대로 행복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 그런 잡다한 생각은 접어두자고 저 자신을 설득하며 억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 밝았죠. 결혼식은 더없이 화창한 날씨 속에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면사포를 쓴 딸이 입장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곱고 대견하던지 자꾸만 눈물이 차올랐어요. 예비 사위와 사돈 내외도 환한 얼굴로 그런 두 아이를 축복해줬습니다. 전날 새벽까지만 해도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기분이던 저와 사부인은 그날의 결혼식이 훨씬 더 뜻깊고 행복했죠. 식이 끝나고 저희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고 말없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하루 사이에 저희가 함께 겪은 일은 평생 둘만의 비밀로 묻어두기로 한 상태였어요. 그 일을 겪으며 비록 10년은 늙어버린 기분이었지만 사돈과는 전쟁을 함께 이겨낸 전우가 된 것 같은 특별한 감정을 공유하게 됐네요. 그런데 식을 마치고 하객들을 배웅하고 있을 때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와 말을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신우이였죠. 저는 남편이 바람나 집을 떠난 뒤로 시댁과는 거의 발길을 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신우이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았어요. 신우이가 딸에게 신경을 많이 써줬거든요. 그날도 조카의 혼사라고 멀리 지방에서도 한 걸음에 달려와준 모양이었어요. 신우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바라보며 제 손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언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수진이 살림에 보태라고 전해줘요. 신혼에 돈 들어갈 곳이 많잖아요. 헌데 봉투를 받아든 순간 전 그 묵직함에 흠칫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눈에 보아도 보통 축의금의 수준이 아니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형편이 넉넉지도 않은 신우이가 어떻게 그런 거액을 내놓았는지 이상하고 부담스러운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 순간 문득 머릿속에 그동안의 일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우이는 저희 딸아이가 어릴 적부터 철마다 옷가지며 학용품을 챙겨 보냈고 대학 등록금이 모자랄 때도 슬그머니 돈을 보태주곤 했어요. 가난한 신우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아하기도 했지만 그동안에 저는 살기가 바빠 그저 고마운 마음만 가질 뿐 깊이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남편의 마지막 행적을 들은 터라 그런지 그 모든 게 갑자기 이상하게 여겨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신우이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아가씨, 잠깐 저랑 얘기 좀 해요. 여기 1층에 카페 있던데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저는 영문을 몰라 하는 신우이에게 꼭 기다리라고 말한 뒤 딸이 신혼여행 떠나는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헌데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면서도 신우이가 이상하게 제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운을 뗐습니다. 아가씨, 그동안 수진이한테 베풀어준 것들 정말 고마웠어요. 근데 오늘 이 봉투를 받고 보니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가씨 형편에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해줬어요? 솔직히 그동안은 고모가 조카한테 꼭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는 아가씨 말을 믿었는데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줘요. 그거 정말 아가씨 혼자 힘으로 도와준 거 맞아요? 제가 정색하고 묻자 갑자기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죠. 언니, 사실은 그 돈
다 오빠가 보낸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란... 그 사람은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인데 오빠가 집을 나가고 얼마 뒤부터 나한테 다달이 돈을 붙여왔어요. 울산에 있는 조선소에 들어갔다면서 매달 월급 타는 걸 꼬박꼬박 보냈죠. 저보고 그 돈을 잘 모았다가 수진이랑 언니가 힘들어 보이면 그때 도와주라고 부탁했어요. 아니 아가씨, 그런 말을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게 오빠가 저한테 신신당부했거든요. 자기가 보낸 돈인 줄 알면 언니가 절대로 안 받을 거라고. 그냥 제가 주는 것처럼 하고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언니, 오빠 진짜 후회 많이 했어요. 자기는 언니랑 애 앞에 나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멀리서나마 도울 수만 있으면 그걸로 됐다고요. 오빠 부탁이 너무 간곡해서 저도 차마 말을 못했어요. 같은 여자로서 언니가 얼마나 오빠를 미워하는지도 잘 아니까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평생 저와 딸을 모른 척한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그렇게 저희를 그리워하며 후회하고 도움을 주려 했었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도와주던 게 시누이가 아닌 남편의 손길이었다는 사실도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제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을 때 시누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오빠가 떠나던 날 사실은 언니랑 수진이 보러 왔다가 그렇게 됐다는 것도 모르죠? 저는 예상치 못한 시누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랑 수진이를 보러 왔다가 그렇게 됐다뇨? 제 물음에 시누이는 끝내 흐느끼며 그날의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요. 그날 아침에 오빠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딱 한 번만 멀리서 수진이를 보고 오겠다고요. 자기 동료 아들 돌잔치에 다녀왔는데 수진이도 아마 비슷한 또래일 거라면서 딱 한 번만 보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동네까지 가서 멀찍이서 애랑 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기만 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다시 울산으로 내려가던 길에 그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뭐라고요? 그날 그이가 우리를 보러 왔다고요? 네, 그 말을 하는데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짓을 저질러서 멀쩡히 자식 앞에 나서지도 못하냐고 싫은 소리를 했는데 글쎄 그날 오빠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 말을 하며 시누이가 눈물을 펑펑 쏟는 모습을 보자 저도 그만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후회하며 망일에 번 돈을 고스란히 송금하고 얼굴도 못 본 딸과 자신이 버린 아내를 보기 위해 골목 어귀를 서성였을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더군요. 30년을 남편을 향한 미움으로만 가득했던 제 가슴이 그제야 사무친 그리움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을 보며 시누이가 못다한 말을 전했죠. 오빠가 그렇게 가고 나서 전 아무리 살림이 힘들어도 차마 그 돈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오빠가 어떤 마음으로 보낸 돈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랑 수진이가 힘들 때마다 조금씩 그 돈을 보내준 거예요. 그게 오빠 유언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오늘 내놓은 게 마지막 돈이에요. 미안해요 언니. 진작 말 못해서.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말을 하는 시누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가씨. 아가씨도 그동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오빠도 떠나고 없는데 끝까지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날 저는 그렇게 한참을 시누이와 마주보고 앉아 떠난 남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시누이가 알려준 무덤가에 찾아가 술 한잔 따르며 오랫동안 묻어뒀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거 난 이제야 알았어. 사실 나 그동안 당신 참 많이 원망했거든? 근데 이젠 미움도 원망도 다 내려놓을게. 지난 일은 용서할 테니 당신도 이제 우리한테 미안한 마음 내려놓고 거기서 편히 쉬어. 아가씨가 당신이랑 한 약속 잘 지켜준 덕분에 나 혼자서도 수진이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잘 키워 시집 보냈으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무덤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도 했죠. 이제 우리 수진이 좋은 사람 만나 가정 이뤘어.
당신이 하늘에서 우리 딸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줘. 그렇게라도 살아서 못다한 아버지 노릇 꼭 해줄 거라고 믿을게. 그런 제 부탁을 남편이 듣기라도 한 듯 지금 저희 딸은 귀여운 손주를 낳고 더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우여곡절 끝에 행복을 찾은 저희 딸의 앞날에 꽃길만 이어지도록 빌어주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